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열흘째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12월 들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명 이상으로 사실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가격리자도 이달 초 300명대에서 열흘 만에 1000명대로 늘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사천과 남해, 화동, 산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동안 거셌던 사천 앞 교육시설 관련 확산세는 다행히 주춤한 모습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뒤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3차 접종 후에 확진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악질 범죄, 보이스피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천경찰서가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 곶감이 초매식과 함께 본격 출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해로 생산량이 줄었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로 벌써 47번째를 맞은 서해단체의 작품전부터 질감을 살린 꽃그림 전시까지 서부 경남의 여러 전시 공연 소식을 알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초월홍삼은 고함량 컴파운드 K로 체질 초월, 흡수 초월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새로운 장례 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이 편안하시도록 최신 시설로 함께합니다. 구 한일병원 위치 한빛 장례식장. 예약 없이 바로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 최신 설비와 여유 있는 시설로 바쁜 고객님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동차 검사 가능. 5개 대규모 라인 운영으로 기다림 없이 바로 자동차 검사하세요.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12월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이달 확진자 수가 벌써 21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6명을 넘어섰는데 집단 감염 없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기준 진주 지역 추가 확진자는 모두 15명. 범주를 나눠보면 먼저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기확진자 접촉으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가족 접촉자입니다. 또 울산 확진자 접촉 후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됐습니다. 남은 5명은 선제 검사 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 모두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면서 진주시 12월 확진자 수는 모두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열흘째 두 자릿수 확진인데 12월의 절반이 채 지나기도 전에 확진자 수가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만 따지면 14일 현재 16.4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다소 느슨해진 데다 연말연시 잦은 모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이 한층 강화됐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 국한된 집단 감염이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 감염으로 연결되다 보니 감염 경로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동선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말인데 실제 12월 자가격리자는 지난 4일 300명대에서 14일 열흘 만에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전국과 경남도는 물론 우리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천에 이어 진주에서도 꾸준히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이후 지역 초중고와 학원 28곳에서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 12세에서 17세 확진자 대부분은 미접종자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이후 확진된 소아청소년 10명 중 2명은 접종 미완료자, 8명은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달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노력에 더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상 회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앞서 보신 진주 외에도 사천과 남해, 하동, 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서부 경남의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보면 대부분 수치가 나빠졌는데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진우 기자입니다. 14일 서부 경남에선 진주를 제외하고 하동 3명과 사천 2명, 남해 산청 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천과 산청, 하동 확진자 각 1명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사례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거센 확산세가 이어졌던 사천읍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다행히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세가 어제들이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학교 넣자 전체 교직원하고 학생 다 한꺼번에 조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인력을 파견해서 검체 뜨기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96명입니다. 하루 평균 170명 수준인데 2주 전 81명대인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부 경남의 확산세는 더 매섭습니다. 49명에서 231명으로 4.7배 높아졌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진주는 7.8배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감염 양상은 집단 감염보다는 가장 가까운 접촉하는 가족, 지인, 동료 간의 소규모 접촉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뒤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은 경남에서 2,31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264건, 화이자 672건, 모더나 124건, 얀센 180건, 교차 접종 7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3차 접종까지 마친 뒤 확진된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12일 확진된 창원과 양산 확진자인데 이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경남도는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엔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연말연시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SCS 조준익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모두 26,509건, 6,6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872건, 21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사천경찰서가 금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선 한 사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 중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속 야외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돈 뭉치를 전달합니다. 역시 저금리 대출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피해액은 1,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7월과 8월 사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현금 수거책을 모두 검거한 경찰은 현재 범죄 조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 사천경찰서는 지역 내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면 자녀 대학 등록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은행 직원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혹시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 이런 예방을 해주십사. 이후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엔 자녀가 대출을 갚지 않아
납치됐단 말에 속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2천만 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달에는 삼천포 지역의 한 은행에서 1억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입금하려 한 시민을 막기도 했습니다. 대출관리팀에서 이걸 상환을 하면 바로 대출을 더 대환상을 했는데 해서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때는 벌써 신분증이고 다 모든 서류가 다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싶어서 현재 빈번히 발생하는 전화금융 사기 탓에 계좌 이체 시 금액 제한과 출금 지연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보이스피싱 90% 이상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지 수법으로 이뤄집니다. 자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될 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은행과 경찰에 꼭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악질적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부경남 현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은 14일 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함양 학사루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진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 진주 초전 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날 박정효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 등 보육재난지원금의 차별 없는 지급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조성 중 발견된 중생대 백악기 소형 익룡 발자국의 명칭이 테라이크너스 그라실리스로 정해졌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 김경수 소장은 한국 진주시 진주층에서 발견된 소형 익룡 발자국과 보행렬, 신종 테라이크너스 그라실리스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백악기 연구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라이크너스 그라실리스는 가냘프고 아름다운 익룡 발자국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라이크너스 그라실리스는 앞서 한국과 일본, 스페인에서 보고됐던 소형 익룡 발자국과 비교해 앞발자국에서 뒤쪽으로 향하는 세 번째 발가락이 더 길고 좁고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우주 분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진주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4일 대전 항우연 본원에서 항공우주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항공우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진주시는 항우연과의 교류가 서부경남 항공우주 분야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우연은 항공우주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에 주축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곶감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산청군과 지리산 산청곶감 장목연합회는 14일 초매식을 열고 지역사회와 농가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봉행했고 15일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 산청군과 연합회는 지난해 동해로 감소했던 생산량이 회복돼 올해는 풍작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해단체 작품전이 올해로 47번째를 맞았습니다. 사천에서는 질감을 살린 꽃그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부경남 전시공연 소식 하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십군자가 까치와 제비, 기러기와 함께 어우러져 병풍 속에 살아 숨쉽니다. 자연물의 조화와 역동성을 여러 가지 색채로 담아낸 겁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는 시대가 변해도 가치로운 현인들의 말씀이 다양한 서체로 표현됐습니다. 이 전시는 저 진주 피루회 저한테 이제 공부하신 분들 발표전인데 서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작품들을 또 여기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선물도 해드리고. 지난 1972년부터 작품 활동을 이어온 진주 피루회 회원 30명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제47회 진주 피루회전은 오는 16일까지 진주시청 갤러리 진심 1949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자루와 갈퀴, 먹으로 표현돼 예스러운 멋이 돋보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구한 나무로 만든 차도구는 지역적인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진주 지편면의 정취에 작가들의 개성이 더해진 지편전. 그 네 번째 전시가 이달 말까지 진주 온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분홍빛으로 빼곡히 쌓여 확폭을 수놓은 꽃들. 노란 꽃잎은 한데 모이니 금빛 물결을 이뤘습니다. 작가의 색채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꽃들이 잠시나마 겨울을 잊게 해줍니다. 악교와 명반, 먹으로 질감을 살린 작품 50여 점을 즐길 수 있는 임덕현 작가 초대 개인전. 자연을 담은 스케치전은 사천 예담찬 갤러리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불후의 명곡 개요를 부른 가수 정미조와 재즈 보컬 말로,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진주에 찾아옵니다. 새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가요와 재즈, 기타의 조화는 관객들에게 음악적 장관을 선사합니다. 개요울, 조니 기타, 휘파람을 부세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정미조, 말로, 박주원의 더 쓰리 라이브는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준입니다. 진주시가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5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4,327억 원, 도비가 1,194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8.8% 늘어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상평상단 재생사업 87억 원, 옛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49억 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29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 7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18년 3,398억 원, 2019년 3,813억 원, 지난해 4,568억 원, 올해 5,071억 원 등 꾸준히 국도비 확보액이 늘고 있습니다. 정영섭 하동군의회 부의장이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하동 차산업 관련 입법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 부의장은 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도 공약 이행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양조사 연구용역 주민설명회가 14일 사천시 향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수행한 울산대 산학협력단은 현 시점의 환경오염도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고농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양적 수준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고성 하위 화력이 신규 가동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대기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경남도에서 실시한 제11회 경남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함양군 친환경 재배 면적은 621만 제곱미터로 464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산물을 생산 중입니다. 한편 이번 평가의 단체 부분에서 함양 지리산 유기배 장목반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요일 출근길은 춥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건데요. 하동은 일교차가 15도, 진주는 17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 두툼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단계 전망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 함양은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산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 남해는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에 흐린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말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